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공공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건축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해진다. 1문단은 건축법상에서 건축 행위의 위험성과 허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2문단 살펴볼게요. 건축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며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건축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대지 위라는 것은 건축 범위를 얘기하고요.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는 것은 건축 허가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단은 대지의 개념과 여러 가지 건축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축조라는 단어는요, 쌓아서라는 뜻이에요.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일 수도 있고,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나 선제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 축조 대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소실된 경우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 건축물과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에 해당한다. 자, 1과 2가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신축이 되는 것이죠. 3문단은 신축 개념과 신축 성립 판단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문단 살펴볼게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짓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포함된다. 건축면적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을, 증축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켜지는 경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증축에 속한다. 또한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한편 냉난방, 급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설치 설비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문단은요, 증축의 개념과 예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증축 경우 첫 번째, 기존의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의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 높이가 증가하면요, 증축이 맞습니다. 두 번째,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건축물의 기능,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나 급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을 설비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요,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설비 설치는 증축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내력벽, 기둥, 법, 지붕, 틀 중 세디상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나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동수를 늘려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5문단은 개축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문단입니다.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때 연면적의 합계, 즉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은 합이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며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6문단은 재축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문단입니다. 이전이란 도시개발계획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들의 사유들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전성 결정적 위해가 되는 구조 부분인 내력벽, 기둥, 보호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다. 주요 구조부 구성 요건과 예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무단은 이전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각각 답이 근거가 이렇게 있고요. 정답은 4번인데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칠문단에서는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과 달리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은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증축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고요. 해당하지 않겠군이 틀렸고 속한다가 해당하겠습니다. 답의 근거는 4문단에 있었습니다. 적절한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중간층을 만들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린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군. 4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었고요. 2번 건축물의 옥상에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중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4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4번 살펴볼게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의 주된 용도의 건축물은 별도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군. 3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고요. 5번 지하층이 존재하는 건축물 주변에 지표면을 깎아 지하층을 지상에 드러나게 한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군. 3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기읍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었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에서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것을 해체, 천재지변으로 부서지는 것을 멸실이라고 하였습니다. 5문단에서 기역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6문단에서 니은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재지변으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니은과 달리 기역은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맞는 것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기역과 니은이 달리가 아니라 모두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3번과 4번은 기역, 니은 모두 뒤에가 맞습니다. 자, 5번은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로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유의해서 1번으로 선택해주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m 제곱인 3층짜리 건축물을 모두 부수었다. 해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던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층고만 높인 2층짜리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였다.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는가? N은 현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해체했죠? 자발적 의지요. 3층에서 2층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개축에 해당하겠죠. 자, 연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규모가 작아진 것이다. 규모를 줄였다. 라는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B 살펴볼게요. B는 한 대지 내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면서 형태가 동일한 두 개 동의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B는 이를 모두 부수고 그 대지에 새로운 상가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지진이 발생해 기존 건축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멸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자, 규모를 늘려 지은 것 증축이라고 했는데요. 층이 줄어서 연면적이 줄어들었죠. 그 포인트를 알아서 정답은 1번을 했어야 됩니다. 자, 2번부터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A가 새로 지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대지 안에 경비실을 추가로 짓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3번 B가 지진 발생 전에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 부수고 해체해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900제곱미터인 한 개 동의 건축물을 축조했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한다. 맞는 소리가 되겠고요. 4번 살펴볼게요. B가 붕괴된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축물로 재축한다면 층수와 높이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3개 동으로 축조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동의 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층수와 높이 이거 범위 이하인 3개 동으로 축조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3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5번.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해체하고 개축했다면 같은 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과 다른 위치의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위치는 이동이 가능한 거냐? 라고 봤을 때 오문단의 4번에서 5번째 줄의 이동은 개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단어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사를 위해 물건을 강당으로 옮겼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살펴볼게요. 남의 말을 옮긴다라는 것은요. 소문 따위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번져가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으로 옮겨서는요. 표현법을 바꾸어서 나타내다. 4번 그녀는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결심하였다는 이 옮기고자는요. 어떠한 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제 5번 동생은 방향을 바꾸어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겨갔다의 옮겨는요. 한 걸음을 발걸음을 떼어 놓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